자, 작년 3월쯤이었을 겁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 출시된 첫 번째 포드 레인저, 그것도 와일드 트랙 그리고 랩터를 시승을 하면서 시승을 해봤더니 굉장히 멋지고 또 훌륭하고, 또 픽업 트럭 하면은, 특히 아메리칸 픽업 트럭 하면은 굉장히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시승을 할 때 뭔가 좀 굉장히 기대했던 것들과 먼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하여튼 좀 그래, 뭔가 좀 그래, 그런 평가들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나름의 컨셉을 잡고 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뭐가 그렇다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당시 1년 전에 저희가 이 포드 레인저를 탔을 때는 기대치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이 또 지났어요. 그 사이에 포드가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변경이 된 넥스트 제너레이션 레인저를 출시를 했고, 또 그 차를 우리나라에 굉장히 빠르게 가지고 왔죠. 오늘은 바로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레인저 와일드 트랙을 시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포드의 대표적인 중형 픽업 트럭 중에서도 세대가 변경이 돼서 더 멋진 디자인으로 돌아온 레인저, 넥스트 제너레이션 레인저의 와일드 트랙 모델입니다. 사실 지난번 모델이 저희는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하긴 했지만, 다른 매체들이 다 시승을 했을 때도 아마 비슷하게 다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 최근에 늘었던 모델이기는 하지만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세대 주기, 변경 주기를 따져보게 된다면은 그 차는 끝물 중에서도 완전 끝물에 해당을 하는 그런 모델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에 와서 이 차를 시승을 해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그 레인저를 아주 끝물 오브 끝물이었지만 그거를 그래도 우리나라에 가져왔던 거는 이 차에 대한 기대감을 쌓아주기 위해서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느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바뀐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레인저의 이미지도 꽤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좀 세대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세련되어 보이고 또 멋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어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C타입,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C타입의 LED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 그릴의 형상이라든가 범퍼 하단부, 그리고 그릴이 아니죠, 보닛의 이런 형상들, 이런 라인들을 쭉 보고 있으면은 픽업 트럭도 이렇게까지 이뻐질 수 있어요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이미 출시가 되어 있었던 이제 미국산 픽업 트럭들, 최근에 이제 한국 지형 같은 경우에도 GMC의 시에라 가지고 왔고, 그보다 앞서서 콜로라도도 가지고 오기도 했죠. 시에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좀 다른 시장에 있는 모델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완전 초대형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멋있는 것보다는 웅장하고 또 존재감, 사이즈만으로도 이제 존재감을 자랑을 하지만 그 존재감들을 한층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교를 한다면 콜로라도 정도가 같은 비슷한 라인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콜로라도는 GM의 이제 그런 라인업들의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들을 쭉 따라가면서 약간 좀 고유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쉐보레 이미지라는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모델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포드의 SUV들, 익스페디션, 익스플로러, 지금은 이제 다 사라지기는 했지만 예전에 출시가 됐었던 쿠가, 퓨전, 500 이런 모델들과 쭉 비교를 해봐도 이 레인저의 디자인만큼은 약간 좀 다른, 그냥 브랜드 이미지가 아니라 이 레인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을 이번 넥스트 제너레이션 레인저에서도 동일하게 가지고 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앞모습은 조금 변화가 됐는데,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픽업 트럭들에 대한 약간 구조적인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적재함을 열고 닫는 것, 적재함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디자인에 있어서의 한계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포인트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모습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 레인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세련되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한층 더 적용을 해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 훨씬 깨끗하고 예뻐졌죠. 확실히 세대가 지난 모델과 최신 모델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테일 램프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는 이제 와일드 트랙 모델이다 보니까 뒤에가 약간 좀 심심하고 포드 로고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데, 아실 거예요. 랩터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트렁크 적재함 좌우로 크게 랩터 레터링이 부착이 된다라는 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스타일링에 신경을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레인저보다 와일드 트랙보다는 랩터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적재함의 크기는 적재 중량으로는 500kg이고 전체 베드의 사이즈는 결코 적지 않은 사이즈? 약간 좀 이제 실측을 안 해보기는 했지만 약간 좀 비슷하게 책정을 해본다면은 렉스턴 스포츠의 일반형과 칸 모델의 중간쯤 되는 크기, 그 정도의 베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적재함에 타고 내리기 좋도록 옆에 이렇게 발판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화물을 적재를 했을 때 잘 묶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도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안쪽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고리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화물을 적재를 한 다음에 충분히 단단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옆에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220V, 230V 전기 코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활용들이 가능한 그런 구성들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확실히 데크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라의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해보는 방법들을 좀 찾아본다거나 서드파티 제품으로 무언가를 더 추가로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들은 조금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라 같은 경우 사실 시에라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의 차기는 하지만 이 적재함 데크 쪽을 한 번 더 펼쳐서 계단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구성들을 남의 거니까 언급도 하지 마. 아이, 치워. 필요 없어. 버려. 이러지 말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벤치마킹을 하면은 더 매력적인 차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픽업 트럭이라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그냥 적재함 굉장히 넉넉하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따로 커버가 없는 게 약간 좀 아쉽기는 하네요. 내일 되면은 분명히 여기 나뭇잎, 쓰레기, 담배꽁초 많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포드 레인저, 넥스트 제너레이션 레인저 와일드 트랙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승에서는 2열까지는 안 살펴보고 1열에서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픽업 트럭의 어떻게 보면 한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는 차고, 그 한계 덕분에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는 그런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열에서는 공간이 뭐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커졌다거나 엄청나게 새로운 편의 장비가 들어갔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비슷한 그런 공간의 뭐 구성이라든가 공간의 활용성이라든가 편의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인저 와일드 트랙은 이 실내에서도 1열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일단 두 가지 느낌이 좀 크게 듭니다. 첫 번째는 많이 변했다. 요즘 차다워졌다 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는 아직은 여전히 약간 좀 올드 패션한 느낌들을 좀 많이 갖고 있다 라는 것들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왜 그렇게 좀 그래도 최신차구나 라는 느낌들이 들었냐 라고 한다면은, 일단 12인치 세로형으로 길게 들어가 있는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풀 디지털 계기판, 요 두 가지가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다가 전자식 변속기까지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더더욱 그런 편의성들을 강조를 한 측면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드라이브 모드도 일반, 에코, 견인, 미끄러운 길, 그리고 진흙길이나 비포장도로, 모래길까지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 거기에다가 2륜 하이, 4륜 하이, 4륜 로우, 4륜 오토까지 총 이렇게 이것저것 조합을 하게 되면 그래도 10가지에 가까운 주행 모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이 레인저와 같은 픽업 트럭, 특히 오프로드와 퍼포먼스, 실용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차들에서는 굉장히
이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이다 라고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첨단화된 그런 모습들로 장착을 해 놨다 라는 점에서 조금은 좀 세련된 그런 느낌들이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는 여전히 약간의 올드 패션한 느낌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들은, 이런 스티어링 휠, 그리고 이렇게 무슨 항공기인가요? 최근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그 제주도에서도 갈 때 A330 그리고 보잉 767, 굉장히 오래된 기종들, 그런 것들을 탔었거든요. 그런 그런 비행기에 이제 실내 조정석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굉장히 올드 패션, 소리도 굉장히 옛날 거를 조작을 하는 듯한 아날로그 감성들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따다닥 소리가 나는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옥스 단자라고도 하죠. AUX 옥스 단자, 그게 6가지나 연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것들을 켜고 어떤 거를 끌지 설정을 하는 건데, 사실 국내에서 캠핑이나 뭐 이런 거 모든 어떤 활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6개까지 연결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 특화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불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뺀다거나 하는 것들은 좀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멋으로서 두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옆에 누군가를 태우고 가다가 아씨 뭔가 앞에 상황이 이상한데 좀 준비를 해야겠어 이러고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뭔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무언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이미지들도 풍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이제 싱크4라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풀 터치로 변경이 됐는데, 이것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반응의 속도도 빠르고, 그래픽의 디자인도 상당히 매끄럽고, 꽤 괜찮은 그런 요소들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을 연결을 한다던가, 모바일 앱, 긴급 전화, 견인, 무드 조명 연결이라고 하면은 이제 와이파이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 거기다가 이제 카메라, 운전자 보조, 이런 기능들 꽤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신기술이 막 놀라운 거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쓰기 편하게 적용을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늘 이제 제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첨단 기능을 많이 때려 박아서 오히려 사용하기 불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른 차들, 물론 이제 포드만의 이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의 이야기인데, 차라리 그런 것들을 빼고 그냥 심플하게 하면서 가격도 뭔가 괜히 더 덧붙이지 말고 최대한 억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제 기준에서도 합격점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련되면서도 뭔가 화려하거나 첨단의 신기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빼버린 그런 요소들, 그런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오프로드 모드들도, 오프로드 주행을 하면서 어떤 차가 어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뭐 뒤쪽 디퍼런셜 락을 잠근다던가 이런 것들, 이런 오프로드에 필요한 기능들도 충분히 충실하게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주행을 하고 또 실용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재밌는 거는 최근에 출시가 됐던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 적용이 됐었던 그런 형태예요. 도어를 여는 손잡이가 뭔가가 이렇게 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 도어 손잡이 쪽에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끄러우면서도 큰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들로 이렇게 도어 쪽도 체크를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좀 깔끔한, 그러면서도 와일드한 그런 이미지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모습들도 갖고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라든가 컵홀더, 무릎 쪽에 있는 컵홀더들,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수납 공간들도 꽤 넉넉하게 배치를 해줬기 때문에 실용성 측면에서는 포드답지 않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포드답지 않아, 뭔가 왜 세련됐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비의 효율이나 성능 같은 것들은 곧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 송풍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자로 쭉쭉 놔도 됐던 것들을
육각형의 형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BMW XM에 적용된 그런 히드니 그릴이 연상되는 그런 요소기는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육각형의 이 그래픽들을 배치를 해주면서 심심하지 않은 세련됨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그런 요소들을 좀 적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전 레인저보다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그런 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곧바로 이어서 시간 끌지 말고 이 레인저 직접 시승을 해보도록 하죠. 레인저에 두 가지 트림이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와일드 트랙, 그리고 조금 더 성능을 강조하고 퍼포먼스를 강조를 한 랩터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두 가지 모델의 성능이 아주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 와일드 트랙 모델 같은 경우에는 2리터 디젤 바이터보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발휘를 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205마력이에요. 반면에 랩터 같은 경우에는 뭐 파워트레인 자체는 동일한데 조금 더 뭐 바자 모드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차이점들, 기능적인 차이들도 있는 데다가 출력이 210마력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퍼포먼스의 차이, 5마력이라는 숫자의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니다 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고성능 막 300마력 400마력 되는 그런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마력은 결코 적지 않은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오프로드, 저희가 오프로드를 앞히고 촬영을 할 때마다 오는 굉장히 말라있는 그 흙밭에 와 있는데, 최근에 확실히 좀 날씨가 건조하긴 한가 봐요. 흙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는 그런 환경입니다. 굉장히 미끄러운 환경이니까 미끄러운 길 모드를 선택을 하고 모래끼죠. 모래길 모드를 선택을 하고 조금만 달려볼게요. 사실 오늘 이 차의 타이어 상태가 그렇게 막 베스트의 상태가 아니라서 너무나 빨리 혹은 너무나 과격하게 이렇게는 못 해볼 것 같고, 하지만 사실 이 레인저라는 차 자체가 오프로드를 간다라고 했을 때 조금 와일드한, 이런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이런 환경을 간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특화가 많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전형적인 아메리칸 픽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오프로드를 탄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완전 돌이 잔뜩 쌓여 있는 락크롤링에 특화되어 있는 진짜 뭐 지옥으로 가는 길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길을 가던가, 아니라면은 지금 저희가 달리는 것처럼 잘 다져진 사막길을 달리는 그런 느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길은 사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일 달리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도로에 준하는 그런 도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 정도는 매우 무난하게 달릴 수 있죠. 타이어의 문제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타이어만 상태가 조금 더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저도 더 빨리 더 과격하게 달려봤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약간의 아쉬움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부러 뭐 산길, 산속 이런 곳들, 혹은 무언가 어드벤처러스한 마인드가 막 샘솟아서 야, 물이 있다, 물 웅덩이가 있다, 저기 뚫고 가보자,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요 정도 길이 가장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농토, 농지에 있는 그런 길들, 그런 정도 아닐까 싶거든요. 이런 길에서는 뭐 차고 넘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범피가 있는 이런 구간들도 그냥 속도만 조금 낮춰서, 이거는 뭐 이 차가 성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프로드라든가 이런 험로를 돌파하는 그런 스킬인데, 그런 것들을 아주 조금, 너무 전문적인 것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 그냥 조심해서 지나간다 라는 정도의 이런 습관들만 보여준다 라고 한다면은 이 차는 야, 이거는 나한테 도전이 아니야, 그냥 매일같이 다니는 길이지, 이거를 지금 나를 시승을 하면서 이런 길을 시승 코스라고 준비를 했어? 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도로 환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인저는 이런 환경에서도 너무나 매력적으로 탈 수가 있는 그런 차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등판 각도나 진입각, 이탈각 같은 경우에도 이전보다 조금 더 향상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엄청나게 티가 나는 정도는 아니에요. 큰 각도라고 해봐야 한 1도
1.5도 정도 조금씩 더 그 정도의 차이만 생겼다라고 하는데, 사실 기존의 레인저도 그렇게 막 오프로드를 못 가는 차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픽업 트럭,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가는 그런 하드코어 SUV라든가 어드벤처러스 SUV 그런 것들이 아닌 픽업 트럭이다 라는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요 정도만 하더라도 진짜 이 픽업 트럭의 존재가 필요해서 이 차를 사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성능, 만족스러운 주행 감각을 선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함정은 이런 길에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온로드, 포장도로도 많이 달린다라는 게 이제 함정이 되겠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평균 이상, 예전 레인저는 이제 평균 이하, 우리나라에 출시될 당시의 차들이 워낙 이제 최신 차들이었기 때문에, 경쟁차들이 워낙 최신 차들이었기 때문에 그 차들과의 비교는 불가능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차는 이제 비교를 해도 괜찮은 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더 시점이 늦었더라도 처음부터 이 차로 우리나라의 레인저를 소개를 했었다면은 레인저를 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자, 이런 차를 탈 때마다 항상 드는 고민이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런 차들, 특히 이런 픽업 트럭이나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험로를 달릴 때 제대로 된 이 차의 성능들, 성향들,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도로 사정이라는 것들은 이런 차들을 타더라도 잘 포장되어 있는 도로들을 달리는 게 거의 99%? 뭐 비율에 대해서는 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험로나 뭐 흙길 이런 것들보다는 잘 포장되어 있는 아스팔트 도로, 그냥 일반적인 도로들을 달리는 시간이나 거리가 훨씬 더 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온로드에서의 승차감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차의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승차감, 시승할 때의 느낌들, 운전할 때 감각은 어떤가 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많이 놀랬습니다. 지난해 타봤던 레인저 같은 경우에도 2리터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었고, 이 차도 똑같은 2리터 디젤 엔진, 바이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기는 한데, 승차감이나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의 차단, 도로의 노면에 이 반응들이 올라오는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방팔방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의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들어오던 온갖 잡소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찌그덕 혹은 덜덜덜덜 그런 소리들, 누가 보더라도, 누가 타더라도 픽업 트럭이지, 트럭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승차 감각들을 전달해줬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뒤에 데크가 있다, 베드가 있다, 적재함이 있다 라는 것들을 의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약간 좀 오프로드를 좀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준 SUV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전 레인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크다 라는 건데, 다른 경쟁 모델들이라든가 뭐 조금 대중적으로 팔리게 되는, 요즘 자동차 시장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SUV들과 비교를 하면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 조금 떨어지는 느낌들이라는 거는 역시 SUV와 픽업 트럭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다른 픽업 트럭들과 비교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승차감들을 자랑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차가 확실히 예전보다 되게 많이 좋아졌다 라고 하는 점들을 느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승차감이나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가속감이나 주행에서의 느낌들도 굉장히 좀 편안해진 그런 느낌들이 강하거든요. 이렇게 가속을 할 때도 디젤 엔진 특유의 그런 하는 그런 소리들이 조금씩 들어오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시끄럽다라기보다는 비슷한
엔진, 비슷한 2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한 다른 모델들과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그런 정숙성, 그런 가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승차감, 누가 봐도 트럭이야가 아니라 트럭인데 조금 트럭답지 않게 됐어, 조금 더 편해졌어, 좀 많이 편해졌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편의 장비들도 이제는 꽤 넉넉하게 들어가 있게 된 덕분에 차선 이탈도 조금 방지를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요. 차의 크기가 조금 더 높아진 느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픽업 트럭을 사시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진짜 농촌이나 이제 뭔가 싣고 다니는 것들, 싣고 다니는 목적들이 뚜렷하게 있으신 분들이거나, 나는 남들과 다른 거 타고 싶어, 나만의 개성을 좀 많이 자랑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그런 SUV가 아니라 조금 다른 느낌의 SUV 같은 차들,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분들이 선택을 하더라도 레인저가 꽤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꽤 매력적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바뀌게 됐다, 그런 상품성을 갖고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막 출시가 됐을 때 특히 북미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인기를 끌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면서 대기 기간이 꽤 길었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대기 기간이 크게 줄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성향, 미국의 도로 환경, 미국의 운전 환경, 그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차는 거기에 정말 잘 맞는 차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나라 환경하고는 조금 안 맞기는 하지만 그냥 안 맞다 뿐이지, 그냥 개인의 취향과 따져 본다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차가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한 저항성만 없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수입차니까 어느 정도 가격 투자에 준비가 되어 있어, 각오가 되어 있어,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레인저의 가격을 생각을 하고 이번에 레인저 바뀐 거 꽤 괜찮다던데,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데 한번 볼까? 라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혹시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지? 라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차가 론칭을 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렉스턴 스포츠 2대 사는 게 나을까? 이거 하나 사는 게 나을까? 고장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 한 대만 선택을 해도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진짜 아메리칸 픽업 트럭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가 돌아왔다. 그런 차가 진짜로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쉐보레 콜로라도가 그런 역할들을 다 해왔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진짜 미국 아메리칸 픽업 트럭의 대전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도 평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드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레인저, 그 중에서도 와일드 트랙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차가 우리나라에 다시 출시가 됐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와일드 트랙 같은 경우에는 6,350만원, 이것보다 조금 더 성능이 강화되어 있고 또 퍼포먼스 파츠 여러 가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랩터 같은 경우에도 한 7,300만원? 7,600만원 가까이 되는 그런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죠. 직전 모델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거의 한 1,300만원, 1,000만원, 1,300만원? 거의 그 정도의 가격이 인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반도체, 물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것의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완전히 세대가 변경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레인저, 우리에게 처음 소개가 됐던 레인저는 5천만원 그리고 6천만원 초반대에서 조금 더 강력한 랩터 모델을 살 수 있는 모델이었다 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가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좋아요. 물론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정숙해졌고, 같은 2리터 디젤 엔진, 바이터브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정숙해졌고 굉장히 편안해졌으며 다양한 편의 장비들이 추가가 됐고, 네, 어쨌든 종합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졌다는 건 부정 못 하겠어요. 하지만 글쎄요, 1,300만 원의 가격이 인상이 된 값을 하는가? 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집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후발주자로서 들어온 픽업 모델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차들을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래도 픽업 좋은데 픽업 좋은 것 중에서도 우리께 더 좋아, 유독 좋아, 아주 좋아 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더 압도적인 상품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가격대를 책정이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격을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 본사에서 이제 같이 협의가 돼서 우리나라 시장 조사를 통해서 가격을 설정을 하겠지만, 글쎄요, 적어도 확실한 거는 이전 레인저보다는 만족도는 훨씬 높을 것이다 라는 거고, 여러분들의 취향에 좀 맡겨봐야겠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건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